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여울 23기로 활동 중인 정경대학 경제학과 19학번 김희연입니다. 문과대학 사회학과 20학번 최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2년 34기 경영학과 18학번 박윤주입니다. 33기 계량미용관리학과 20학번 김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신 공부를 하려면 최소 3주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주로 계획을 잡으면 3주를 공부를 하게 되지 않죠. 그쵸. 네, 3주를 잡으면 2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4주 정도는 잡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도 갑자기 생기고 발표도 갑자기 해야 되고 막 동아리 그쵸. 친구들이랑 만남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주 정도를 잡아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주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막 2주, 1주 이렇게 짧게 잡아놓으면은 그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조금 특별한 걸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근데 한 5분 정도는 그날 배운 거를 머리에 다 넣었어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5분 동안 그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그런 게 좀 특별했던 것 같고 저는 수학이 되게 약점이었어서 그래도 다른 과목들은 외우면 되는데 수학은 외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되게 문제집을 그냥 양치기로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를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다 했어요. 이게 저는 정말 농담까지 다 적는 스타일이었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수업 전에 살짝 읽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자료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딱 끝나면 필기를 너무 해서 이렇게 손날이 이렇게 까매질 정도로 필기를 했었고 이제 그거를 복습을 할 때 이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식으로 내신 필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선생님 농담까지 다 적었는데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저는 아무리 필기가 길어져도 다 교과서에 적었어요. 왜냐면 단권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괜히 노트 만들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식이 분산되는 느낌이어서 교과서에 포스트잇 이용해서 많이 붙였고 그리고 필기가 길어진다 싶으면 이제 노트 한 장 찢어서 그 위에 붙여놓고 해서 한 학기 끝날 때쯤에 교과서가 한 이 정도 돼 있는 식으로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해서 필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필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막 모든 말씀을 받아 적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활발하게 참여를 하면 굳이 필기를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농담을 해주셨다. 그러면 그 농담의 키워드만 받아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기는 좀 짧게 하되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을 최대한 많이 읽고 또 선생님이 해준 말씀들을 외우고 하는 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외에 부교재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부교재에 문제들이 나와 있다 하면 그 문제나 선지들까지 다 여러 번 풀어보고 다 외우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사회탐구 과목이나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집을 한 최소 3-4권 정도는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세민 대사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국어랑 영어 같은 과목에는 교과서에 이제 내용들이 충분히 다 실려 있고 또 이제 괜히 다른 문제집을 봤다가 선생님이 해석하신 거랑 다르게 해석한 내용이 자습서에 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받아 적고 그 교과서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수학이나 탐구 같은 과목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문제집을 구매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고3 때는 매일매일 학교 수업이 아침부터 뭐 저녁 5시까지 있어서 시간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언제 무슨 과목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해놓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이 과목과 이 과목을 하자 이런 정도로만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꼭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게 있었다면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비중이 가장 크기도 하고 또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랑 수학은 매일매일 그래도 2시간씩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선택이 2과목이니까 한 과목씩 번갈아 가면서 오늘 뭐 사회문화를 3시간 했으면 다음 날은 생활과 윤리 3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절대평가라 비중이 낮다 보니까 자투리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수를 했어서 사실 하루를 완전히 제가 조율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국어 지문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능 때도 그렇게 될까봐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국어를 하고 이제 수학은 근데 또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영어 절대평가다 보니까 영어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수학을 오후 시간 내내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1시간 그리고 저녁에 밤에 사탐을 되게 암기 위주로 빠르게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부족했던 거 한 번씩 정리하면서 공부했었고 10시 이후에는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재수할 때 되게 중요시 했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가장 안 좋아하고 가장 못했던 과목이 국어였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국어는 1교시니까 아침 시간에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안 좋아하는 과목일수록 제가 더 하이 텐션이고 기분이 좋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도 다 먹고 소화도 다 잘 돼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오후 시간에 국어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저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형이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집중이 잘 돼서 그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인강! 네? 진짜요? 아니 인강이 더 좋으셨어요? 네. 아 진짜요? 왜 현강이 더 좋으셨어요? 일단 현장에 가면 이제 현장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죠. 바이브. 네, 그러니까 세민대사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게요. 이제 가수 연예인 뮤직비디오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직접 콘서트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콘서트를 가는 게 좋지만 네. 이거랑은 약간 다르죠.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죠. 이제 또 이제 막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이제 현장에 가면은 현장용 카메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인강에 들어갈 영상을 찍는 혹시 거기에 제가 자는 모습이 잡힐까봐 이제 무서워서 좀 반강제적으로 못 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특별히 간식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이제 특별한 자료를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서 저는 현강이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현강 갈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현강을 들어 대치동까지 매일 뭐 왕복으로 1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학교 끝나고 안 그래도 자습할 시간이 적은데 공부할 시간에 너무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루 종일 자습실이나 뭐 독서실 같은 데서 앉아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집중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막 10시까지 현강을 막 힘들게 듣고 다시 독서실이나 집으로 돌아오면 공부하기가 싫고 더 피곤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현강의 막 현장감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장점들이 있지만 고3 때는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이제 인강의 시간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강을 듣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강은 다시 듣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때그때 찾아서 들을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현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강은 그때그때 선생님께 질문도 할 수 있고 주변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꼭 인강, 현강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본인한테도 맞는 거를 좀 특성을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수능이 진짜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잘 봐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끝까지 내가 한 대로만 그냥 막 보고 나오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멘탈 관리를 하려면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게 기반이 있어야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때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학교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학원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동시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집중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바로 포모도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유튜브에 쳐도 이렇게 시간 타임 스탬프 이런 게 뜨는데 30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그런 공부법인데요. 이제 그렇게 30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요. 포모도로 공부법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은 절대로 입시 전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에만 집중을 하지 마세요. 나는 수시파다 해서 정시를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난 정시파다라고 해서 학종을 내신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수면 시간도 잘 관리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그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재분들은 꼭 연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연대가 아니라 신촌에서 고대로 오시겠죠? 만나요. 안녕.